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조부터 108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절에서 고소, 고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님,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대부분 다 인지사건들이 많죠. 인지사건들이 많아요. 고소고발 사건보다도 인지사건이 많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93제 보면은 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그래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소의 대리,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소사건, 고발사건, 이거는 이제 고소는 피해자가 국가수사기관에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하는 의사표시, 고발은 피해자는 아니지만은 제3자가 어디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죠. 피해자, 제3자. 근데 피해자 말고 이제 그 관련된 고소권자가 있는 거죠.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 223조 형사소송법에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피해자가 하는 거. 처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처벌 의사표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그거는 이제 인지사건의 단서로 되는 거예요. 신고하고 고소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은 처벌해 주세요 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단순 신고인지 고소인지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게 그 법전에 보면은 이 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어울리지 않게 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오래전에 이게 법이 제정돼가지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이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는 아니지만은 고소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부모,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 돼가지고 그 미성년자, 아들, 딸, 그 사람들을 또 걔네들하고 독립해가지고 자식하고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 그 아들, 딸이 미성년자인 아들, 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따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가 사망한 때,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사망한 사람이 고소할 수 없겠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동전. 이 동전은 뭐냐면은 같을 동자 앞전자니까는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그걸 말하는 거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27조 이것도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가끔 가다가 후손이, 자손이 고소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가끔 있죠, 이게. 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한테는 예외적인 그런 규정들은 그런 사안은 거의 잘 발생하지 않죠. 이게 고소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는 이렇게 돼 있다 말씀드리고
친고죄, 여기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친고죄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었던 건 간통죄죠. 간통죄. 근데 간통죄는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지금 없는 거예요. 간통죄는. 사자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 특별법에는 이제 저작권법이라든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보면은 고소를 해야, 친고죄라는 것은 이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사자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법에도 있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있고, 저작권법 전체가 통틀어서 친고죄가 다 친고죄만 있다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처벌조항에 보면 일부에 대해서 고소, 그 규정에 보면은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식물신품종보호법도 맞고 마찬가지고, 나머지 또 특별법에도 또 친고죄가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긴 하겠죠. 대표적인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친고죄 고소기간, 230조 고소기간이라는 건 뭘 말하는지. 230조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은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구나. 친고죄는 그 지나면 고소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6월이 경과해서 고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겠죠.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 이렇게. 피해자의 명시, 이게 친고죄가 있는데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 이것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의사에 반해서 불벌, 의사에 반해서는 불벌, 벌을 하지 못한다는 거. 반의사 불벌죄. 이것은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가실상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가실상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하라 이렇게 됐죠.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이런 것들, 고소권이 있는지, 고소를 했는지 이런 것들, 고소의 대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은 법 236조에 따라 이렇게 236조가 뭔지 또 봐야 되겠죠. 그 대리 고소 그래가지고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소 취소는 대리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소권자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된다. 위임장 제출받는다. 고소권자 고소를 하거나 취소할 때는 고소권자 위임장을 제출받은 사람. 고발, 여기 이제 고발도 있는데 고발에 대해서는 대리인은 필요가 없는 거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소속기관에서 일반 경찰에 고발하는 수가 있죠. 일반 경찰에 고발하는 수가 있어요. 만일에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할 경우에는 보통 고발장에는 소속기관장 이름으로 이렇게 명의로 고발을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가서 조사받을 때는 그 담당자가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소속기관장에 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담당자가 가가지고 이제 고발인 조사를 그렇게 받는 거죠. 대리 비슷하게 이렇게 받게 되죠.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라.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이에요. 2개월. 인지사건은 이런 게 없어요. 2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인지사건은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지만은 인지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마냥 늘어질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 질질 끌면은 결론도 못 내면서 질질 끌면은 그 상대편은 피해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2항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라고 그래요.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이게 그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 있을 거예요.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서식에다가 고소고발 사건 접수했는데 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를 못했는지, 뭐 조사할 사건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조사할 대상자가 많거나 조사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고 있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러면은 그 2개월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수사 기일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그 수사 기일 연장지휘 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 등의 취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된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취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고소인, 고발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명백히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는 거죠. 고소, 취소,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받는데 고소, 취소. 참고인 진술조서 서식에다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참고인 진술조서 가로치고 고소, 취소, 고발,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 이 고소 취소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고소 취소하는데 협박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억지로 고소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착오라든지 강박에 의해 가지고 고소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고소 취소하고 나면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고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소 취소 고발은 말고 이렇게 그런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형사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고발에는 뭐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그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한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조서로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절 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사건에 관한 특칙. 소년 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 소년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하고는 별로 다 관련이 잘 없는 내용들이라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년의 특성 고려. 소년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특성이 비추어되도록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투로 조사해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99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소년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 정도, 가정상황, 교육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121호 서식의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을 구속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소년을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전에 소년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담배 사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술 마시고 담배 사고 이러는 거에 조사할 때는, 청소년 같은 경우 미성년자 조사할 때는 그 부모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알려주지 않고 그냥 조사하면은 나중에 부모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애 조사해야 하는데 왜 부모한테 연락이 없었냐고 그래가지고 막 펄펄 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101조 보도상의 주의.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제 부모한테 연락 가면 야단 맞고 막 저거 하니까는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주로 하겠죠. 전화번호 알려줘도 막 틀린 번호 알려주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 연락을 못하고 그냥 조사하는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1조 보도상의 주의, 소년의 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 특별사법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 문자 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거 당연하겠죠, 이게. 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야 한다. 안내해야 한다.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 일단 이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외국인에 대한 통역.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 조사하는데 통역인은 어디서 구하나 이렇게 또 그게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수화 문자 통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사회에 그 관련 단체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 연락하시면 될 거고, 외국인 조사할 경우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되는데 통역관을 구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해당 검찰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 검찰청에서도 이렇게 통역이 필요해가지고 통역인 명단을 관리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 못 구하겠으면은 그 대사관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대사관. 만일에 내가 저는 그 전에 조사할 때 이제 몽골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 우리나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는 그래가지고 몽골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그 통역을 좀 할 수 있는 분을 좀 어떻게 연결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렇게 좀 그런 방안도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 통신.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수 있고, 체포 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이런 거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이제 외국인 조사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체포 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외국인이 일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체포 구속된 사실을 통지해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사서류의 작성. 이거 좀 중요하겠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의성 확보하는 거예요. 정확성도 확보하지만은 임의성, 이 사람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진술을 했는지, 억압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일상용어로 된 질문할 때도 전문적인 용어 말고 알아들을 수 있게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피의자 신문조서에 범죄 사실이 식품위생법도 있고 농산물 원산지 법도 있고 이러면은 그냥 주르륵 그냥 물어보면은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다 문단 나누기, 피의자 신문조서에 문단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피의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해가지고 피의자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이 조서는 작성하는 수사관님만 보면은 본인이 이해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보는 거잖아요. 검사, 판사, 피고인, 변호사 다 보는 거니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해가지고 뭘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그 수사가 무슨 은어 같은 거, 사투리, 약어 알아들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무슨 소리요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 설명한 내용을 조서에다 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 좀 완전히 달라진 조서가 돼버린 거죠. 그 사람이 사투리를 썼던 약어를 했던 은어를 했던 그 용어를 그대로 기재하고 답해가지고 그 용어를 그대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지금 뭐라고 했는데 그 무슨 뜻인가요?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제3자가 봤을 때 이 조사가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하면서 조사를 받았구나. 그 임의성 인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하면은 그걸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것을 뜻을 물어보고 풀어서 조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한 그대로 기재하고 잘 모르겠으면 지금 뭐라고 진술했는데 그거는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스스로 풀어서 얘기한 걸 또 조서에 기재해 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 또는 학술 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지명, 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다 제3자가 봤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야지 이해 못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그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관님이 전부 다 간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각 서류마다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참고인 자료라고 제출하는 거, 각 서류 건건마다 기명날인 또는 간인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수사 기록 처음부터 끝까지 간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어로 된 서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하라. 영어로 된 거 딱 갖다 붙이면 영어 뭐 대충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게. 그래도 그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된다. 저도 조사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체코에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서 체코 경찰이 또 그거를 조사한 기록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데 체코에서 이렇게 보내올 때는 번역이 안 된 상태로 온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번역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지는 않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행히 이제 그때 영어로 작성이 돼서 왔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수사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범죄 수익의 몰수, 부대 보전, 추징 보전 등 해가지고 범죄 수익 몰수, 부대 보전, 추징 보전 신청. 이거는 이제 그 거의 좀 예외적인 경우니까는 그냥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34조 1항, 53조 1항 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검사에게 몰수 부대 보전 또는 추징 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125 서식의 몰수 부대 보전 신청서, 별지 123호 서식의 추징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 마약은 검찰직에 보면은 검찰직 이렇게 이제 뽑고 마약 수사직을 별도로 뽑죠. 마약 수사직 별도로 뽑아요. 그렇게 그 마약 수사직은 이제 마약에 관련된 것만 조사하는 거죠. 그 엄청 고생하죠. 저 마약 수사하는데 엄청 고생하죠. 거기. 특별사법경찰관이 1항에 따라 몰수, 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124호 서식의 몰수, 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125 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 방지법 53조 3항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안, 추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53조 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 명령 취소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26호 서식에 따라 추징보전 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항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127호 서식의 추징보전 취소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가 이게 그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일일이 다 못 봐서 그런가? 거기에서 마약자 들어가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마약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다시 한번 그 사법경찰관 저 직무법을 그 마약 있나 한번 봐야겠어요. 그것. 여기 또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입국, 상록 절차. 이게 뭐야? 상록이 아니라 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 방지법 3조 5항에 따른 입국, 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하기 신청할 때에는 128호 서식의 입국, 상륙 허가 요청 신청서 또는 그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 방지법 4조 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하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135 서식의 세관 절차, 특례 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 및 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서식의 특례 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는 중요한 고소 고발이라든지 수사자료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